여러분, 지금 바로 욕실로 가셔서 거울을 보거나 휴대폰 셀카 모드를 켜서 귀를 한번 찍어 보세요. 귀 전체를 보라는 게 아닙니다. 귀 아래쪽에 도톰하게 살이 찐 부분, 바로 귓불을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혹시 매끈해야 할 귓불에 마치 칼로 그은 것처럼 사선으로 깊게 파인 주름이 보이시나요? 만약 선명한 대각선 주름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긴 주름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의학계에서는 이것을 프랭크 징후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몸의 사령탑인 뇌가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리를 알면 더 무섭습니다. 우리 귓불에는 뼈가 없고 오로지 지방과 아주 미세한 모세혈관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귓불이 탱탱합니다. 하지만 뇌로 가는 혈관이 딱딱하게 굳거나 찌꺼기가 끼어서 피가 제대로 돌지 않으면 심장에서 가장 멀리 있는 귓불의 혈관부터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영양 공급이 끊기니까 귓불의 지방이 줄어들고 결국 쭈글쭈글해지면서 대각선 주름이 생기는 겁니다. 단순한 속설이 아닙니다. 미국 내과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급성 뇌졸중으로 입원한 환자의 약 80%가 귓불에 주름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국내 경희대병원 연구에서도 귓불 주름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보다 치매 위험도가 2배나 높았고 뇌혈관이 막혀 있을 확률은 무려 7배나 높았습니다. 즉, 귓불 주름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내 혈관이 지금 막히고 있다는 타이어 펑크 신호나 다름없는 겁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어느 날 갑자기 억하고 쓰러지는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좁아진 혈관을 뻥 뚫어주는 혈관 청소부 음식 3대장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조건 좋다고 다 드시면 큰일 납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남들에게는 보약이지만 내 몸 상태에 따라서는 독약이 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특히 병원 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특정 질환이 있는 분들은 오늘 내용 놓치시면 정말 응급실 가실 수도 있습니다.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첫 번째 주인공은 세계 5대 건강식품, 바로 나또와 청국장입니다. 젓가락으로 집으면 끈적끈적하게 늘어나는 하얀 실 보신 적 있으시죠? 징그럽다고 싫어하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그 실이 우리 혈관을 살리는 핵심입니다. 그 끈적한 점액질 속에 나토키나제라는 강력한 효소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혈관 속에 기름때가 끼고 상처가 나면 지혈을 하려고 피가 굳어서 피떡, 즉 혈전이 생깁니다. 이 혈전이 혈관을 떠돌아다니다가 뇌혈관을 막으면 뇌졸중이 되고 심장혈관을 막으면 심장마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토키나제는 굳어버린 혈전을 직접 녹여버리는 아주 강력한 용해 작용을 합니다. 병원에서 쓰는 혈전 용해제와 비슷한 역할을 식품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장수 노인들이 아침마다 낫또를 비벼 먹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집중해 주세요. 이 좋은 낫또가 오히려 독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고지혈증이나 심방세동 같은 심장질환 때문에 병원에서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처방받아 드시는 분들입니다. 와파린은 피가 굳지 않게 묽게 만드는 약입니다. 그런데 낫또에는 비타민 K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한데 이 성분은 반대로 피를 응고시키는 작용을 돕습니다. 즉, 약은 피를 묽게 하려고 하는데 낫또는 다시 피를 굳게 만드니까 몸속에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결국 약 효과가 뚝 떨어져 버려서 혈전이 다시 생기는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담당 의사 선생님께 저 낫또나 청국장 먹어도 되나요? 라고 딱 한 번만 물어보고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섭취 꿀팁도 하나 드립니다. 나토키나제는 열에 아주 약합니다. 청국장 끓일 때 처음부터 넣고 팔팔 끓이면 좋은 효소 다 죽고 그냥 콩 건더기만 드시는 겁니다. 청국장은 다 끓이고 불 끈 다음에 마지막에 한 숟가락 넣어서 드시는 게 정석입니다. 낫또도 뜨거운 밥 위에 올리지 말고 따로 드시거나 밥이 좀 식었을 때 비벼 드시는 게 혈관 청소 효과를 100% 보는 비법입니다. 혈관 청소 음식 두 번째는 땅속의 붉은 피라고 불리는 비트입니다.
고혈압 있으신 분들 사이에서는 이미 입소문이 자자한 채소죠. 비트를 자르면 붉은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이게 바로 혈관을 젊게 만드는 묘약입니다. 비트에는 질산염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산화질소로 바뀌면서 좁아지고 딱딱해진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줍니다. 마치 좁은 2차선 도로를 8차선 고속도로로 넓혀주는 것과 같습니다. 길이 넓어지니 혈압은 자연스럽게 뚝 떨어지고 피가 콸콸 잘 통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이 붉은 보석 비트도 쥐약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신장결석이나 요로결석이 잘 생기는 분들입니다. 혹시 소변 보다가 돌 나와서 죽을 만큼 아팠던 적 있는 분들 계신가요? 산통보다 아프다는 게 요로결석이죠. 이런 분들은 비트를 생으로 갈아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비트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많은데 이게 몸속 칼슘과 만나면 뾰족하고 딱딱한 돌을 만듭니다. 건강한 사람은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결석이 잘 생기는 체질인 분들에게는 불난집에 기름 붓는 격입니다. 그럼 결석 있는 사람은 평생 비트를 못 먹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옥살산은 열에 약하고 물에 잘 녹습니다. 끓는 물에 10분 정도 데쳐서 드시면 옥살산이 70% 이상 제거돼서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생으로 갈아 드시지 말고 꼭 익혀서 드세요. 그리고 비트 드시고 나서 소변이나 대변이 붉게 나와서 피 나온 줄 알고 놀라 응급실 가시는 분들 가끔 계신데요. 그건 비트의 붉은 색소인 베타인 때문에 생기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물 많이 드시면 금방 사라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등푸른 생선과 견과류입니다. 고등어 꽁치 그리고 호두 같은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가 풍부하죠. 많은 분들이 기름진 거 먹으면 혈관 막힌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삼겹살 기름 같은 포화지방 이야기입니다. 오메가3 같은 착한 기름은 오히려 혈관 벽에 낀 나쁜 기름때를 녹여서 밖으로 배출해 줍니다. 드라이 클리닝 할 때 기름으로 기름때 빼는 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경고 하나 드립니다. 지금 주방 찬장에 있는 호두나 아껴둔 들기름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혹시 고소한 냄새가 아니라 쩐내가 나거나 오래된 페인트 냄새 같은 게 나지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건 더 이상 음식이 아닙니다. 1급 발암 물질입니다. 기름 성분은 공기와 만나면 산패, 즉 썩게 되는데 산패된 오메가3는 혈관을 지키기는커녕 염증을 유발하고 암세포를 키우는 맹독성 물질로 변합니다. 비싼 거라고 아깝다고 그냥 드시는 순간 내 몸을 망치는 겁니다. 냄새나는 견과류는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합니다. 견과류는 무조건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고나 냉동실에 보관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오메가3는 피를 맑고 묽게 만듭니다. 그래서 큰 수술이나 임플란트 발치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최소 일주일 전부터는 섭취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수술 중에 지혈이 안 돼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양제로 드시는 분들은 수술 날짜 잡히면 의사 선생님께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60세대 여러분 몸에 좋다는 음식 무조건 따라 먹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내 몸에는 독이 되어 쌓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내 몸 상태가 어떤지,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확인하고 먹는 게 진짜 건강 관리의 시작입니다. 오늘 거울 보시고 귓불 주름 확인하셨나요? 만약 주름이 보이거나 평소 손발이 저리고 뒷목이 뻐근하다면 오늘 알려드린 나또 비트 오메가3를 챙겨 드셔보세요. 단 제가 목이 터져라 강조한 주의사항은 꼭 기억하셨다가 해당되시는 분들은 조심해서 드셔야 합니다. 건강은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혈관 건강 걱정하는 친구들에게 꼭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깐깐하고 정확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